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TV 박윤혜 대표 변호사. 안희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백송과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19년 7월 30일자로 대구지검 검사장을 마치고 서초동에 법무법인 백송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백송은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 9명 등 총 변호사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연차 높은 변호사, 유사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조 경력이나 변호사 연차가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 연차가 높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유사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유사한 문제를 경험한 동료, 주변 지인이나 아는 변호사의 추천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상 검색 시스템이나 블로그 등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너무 인터넷 광고에 의존해서는 좋은 변호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실무 경험을 갖추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사건을 가지고 직접 만나 상담 후 사건에 대한 이해, 해결 방법 등을 듣고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변호사가 판사, 검사로서 근무한 실무 경험이 있다면 실제 사건 변론이나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추천을 받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변호사를 찾은 경우에도 변호사의 경력, 능력 등을 홈페이지, 블로그 등으로 충분히 검증하고 직접 상담해 본 후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변호사를 찾는 사건은 어떤 사건들이 있는가요? 성범죄, 이혼, 마약, 음주운전 사건 등은 남에게 알리는 것이 창피할 수 있어 인터넷 검색으로 변호사 관련 정보를 많이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색된 정보는 대부분이 광고이거나 사무장이 상담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적어도 두세 명의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나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유료 상담인 경우가 많아 다소 상담 비용이 들 수는 있으나 무료 상담도 있어서 방문 전에 미리 상담료 부분을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상담하는지도 중요한가요? 사무장 또는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간혹 사무장이나 직원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장이나 직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법률 문제를 많이 다루어 왔다 하더라도 이런 곳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인지 여부는 명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같은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수임 후에 변호사와 통화도 안 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경우도 있던데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과 연락을 피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면서 의뢰인과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증거관계 수집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사건에 대한 관심이 없고 제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낮아 피해야 합니다. 소통과 관련하여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요?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에게 사건 진행 사항에 대해 연락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겨두고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무관심하게 해서는 안 되고 변호사 사무실에 주기적으로 연락해 사건 진행 상황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도 하고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물건 살 때처럼 수임료도 싸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수임료가 너무 적다고 좋은 것은 아니므로 적정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사는 적정한 수임료를 받고 성공보수가 걸려있는 사건은 아무래도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수임료를 깎지 말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사가 열심히 하여 사건을 성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유의사항도 있는가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하면 그것으로 일을 다한 것이고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천재 변호사와 성실한 변호사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성실한 변호사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100% 성공 보장하는 변호사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상담 후 사건의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해야 합니다. 소송은 상담 시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고 생물과 같아서 무척 변화무쌍합니다. 아무리 쉬운 사건이라도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는 처리 결과를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성실하고 자기 사건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안전합니다. 예, 지금까지 좋은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차가 높고 유사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변호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의뢰인과 잘 소통하는 변호사, 적정한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이 좋고 결과를 지나치게 장담하지 않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법무법인 백송의 변호사를 찾으면 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